압도적인 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 당 여당의 힘 있는 시장 만들어주겠습니까?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투표 많이 하는 측이 이깁니다. 네,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뉴스탑10은요, 이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맛집 가기 전에 한 표, 나들이 가기 전에 한 표, 데이트하면서 한 표, 이렇게 모아서 지방선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사전투표율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 12시까지 14.6%였는데 지금 조금 전 5시까지 집계된 상황은 19.4%입니다. 이제 18시, 6시가 넘어서면은 또 집계가 될 것이고 또 코로나 확진자 분들도 이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 공히요 이 투표율에 승패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지지층들의 이 어떤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덕택에 5년 만에 이 정권 교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요.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2018년 이 지선 때보다 다소 높습니다. 많이 높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추세라면 최종 투표율이 6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인데 박상규 의원님, 이 대선 직후라서 이렇게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선이 끝난 지가 이제 80여일 정도 만에 치러지는 그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달아오른 그런 그 지지층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 만한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매우 짧은 선거다.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층이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판세를 좀 뒤집어야 되겠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응축돼서 뜨거운 투표 열기, 특히 사전투표에 높은 열기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대결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지지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이게 승부를 가르는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동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좀 유리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60%도 넘고 더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한 겁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일단 국민의힘에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50% 넘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론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조사하는 지역별 여론 조사도 흐름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 조사라는 거는 이제 100% 투표를 가정하고 나오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처럼 그게 투표율이 77%면 77%의 정확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처럼 지금 한 60% 전후 될 것 같은데 투표율이 그렇게 나오면 40% 안팎의 그 오차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 흐름을 이어가려면 가급적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많이 투표할수록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열심히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지지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지 네. 여론조사 흐름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열심히 독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누가 유리해지냐, 그것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 전국 7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요. 바로 이재명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하는 이 인천 계양을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경기도 지역 그 5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지역의 사전투표율 17.9%보다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선거가 지방선거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 지역 자치 행정을 맡길 분에 대한 선거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로 대변되는 계양 지역 선거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시가 일어날 만큼 계양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지역으로 등장을 했죠. 당연히 그럼 그 지역 같은 경우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소위 관심이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아마도 저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들은 중도층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핵심은 소위 계양을 지역에 있는 중도 유권자층이 소위 전국적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토박이론을 주장하는 윤영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초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흐름은 약간 좀 이재명 후보가 좀 좋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 왜 오지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명분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중도층 같은 경우도 이 명분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를 왜 오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초기의 지지율이 박빙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6월 1일 날 뚜껑을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초박빙 상황에서 저는 가장 관건은 지지층들을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간 투표율만큼 중도층이 전국적 후보인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토박이인 윤영선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여론조사, 새로 이제 시작되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지금 좀 보겠습니다. 전남이 지금 최고입니다. 26.69%고 대구 같은 경우에가 이제 13.91%, 뭐 거의 반 정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렇게 지역별로요 이렇게 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대구 지역의 경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남이나 대구나 공통점인데 어떤 정당 경쟁 체제가 지역에 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당 독주의 체제인 것이죠. 근데 다만 전남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격돌이 이어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근데 대구에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좀 선거를 해보나마나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한편 깔려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 대선 때는 하나의 선거구,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투표를 다들 하세요. 근데 대구시장 선거다, 구청장 선거다 이렇게 되면은 질 텐데 굳이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사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 지역에 저는 무당층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늘어났다. 네, 네. 워낙에 이제 일당 독주가 강했는데 그렇다고 그 일당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찾지도 못한 이런 무당층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투표율 저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또 하나 더 추론을 해봅니다. 그렇군요.